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재양 군인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치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다소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경제든 안보든 이 법질서든 그 바탕에는 똑같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진실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가 잘 돼가지고 복지가 갖춰져야 되고 안보가 있어서 안전이 유지되어야 되고 동시에 정의가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지향하는 가치는 진실, 정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의는 사람마다 자기가 정의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데 결국 법치로 이렇게 객관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무슨 박연차 리스트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매일 텔레비전 신문을 대하면서 아침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2003년 여름에 이 노무현 정권이 출범했을 때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노무현 정권이 한 4, 5개월 하는 행태를 보고 제가 이 정권의 속성을 3가지 단어로서 표현해가지고 이 카바 스토리에 큰 제목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부패, 사기, 반역. 부패하고 사기고 반역이다. 오늘 비로소 모든 신문이 노무현 정권은 깨끗하다고 주장을 했던데 사실은 부패한 정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을 정권 사기단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정권을 차지했다. 정권 차지하는 방법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하면 쿠데타가 되고 선거를 통해서 뽑히면은 그건 합법적인 정부가 되는데 노무현 정권은 사기를 쳐가지고 국민을 속여서 뽑힌 정권이다. 정권 사기단이다. 노무현 정권은 부패하면서도 항상 개혁, 진보, 통일이라고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국 대통령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미국 대통령만 독점하고 있다라고 속이면서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아주 말을 썼습니다. 환수라는 것은 승인이 되지 않죠. 자기 것을 환수는 할 수 없으니까. 사기적인 방법으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해가지고 한미동맹에 구멍을 내는 이런 반역적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선거 때는 수도 이전을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고 말을 속여가지고 충청도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 반역, 부패가 한덩어리가 돼가지고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길게는 지난 10년, 짧게는 지난 한 5년 동안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의 법치, 경제, 안보를 동시에 붕괴시키는 일을 했으니까 저는 지난 노무현 정권 시대의 5년은 노무현의 난 시대다. 노무현의 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의 난. 그 이름이 더구나 이 노무현의 난은 어떤 이름으로 이루어졌느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무엇을 할 때마다 민주주의를 앞세웠습니다. 즉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저는 민주악당이라고 합니다. 민주악당.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 알고 보니까 가장 부패한 자였다. 그런데 부패와 사기와 반역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패와 사기와 반역. 그것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은 부패도 사기도 반역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에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미국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로 해서 경제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는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 역사적 임무가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법치 대통령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가 주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임무입니다. 법치 대통령이 되라. 법치 대통령이 되라고 하는 이유는 법치를 세워야 이제는 경제도 안보도 제대로 설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법으로 하면은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한마디로 하면은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라고 뽑았는데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 법이 있음에도 법을 쓰지 않아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깽판으로 만들고 있다, 방조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3대 기관이 있어요. 거짓말이 전문인, 선동이 전문인 MBC, 그리고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전폭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민노당,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를 영혼을 망치고 있는 청교조, 이 세 단체는 법대로 하면은 다 해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MBC는 방송법을 적용하면은 해산돼야 됩니다. 재허가를 안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도 허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노당은 헌법제 8조에 의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위헌 정당이므로 국무회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해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될 수가 있습니다. 정교조는 그 이념이 창조이라고 앞에 내세우지만은 그 이념은 사회주의적, 혁명적, 반국가적, 반헌법적 이념과 그것을 실천으로 지금 교단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적 혐의로 가지고 해산돼야 됩니다. 또 노태우 정부 때 이미 정교조는 그런 단체라고 우리 법조인들이 검찰에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조에 들어가면은 다 해임하겠다고 해가지고 만여 명을 탈퇴시키고 마지막 남았던 1,500명을 교단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그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김대중 정부 때 정교조를 합법화시킴으로써 지난 11년 동안 정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가 자라서 이제는 군인으로 들어가고 유권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법이 무너지고 있는 이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2층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누가 사느냐? 386 정교조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좌경적입니다. 2층에는 50대 이상의 기성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수적입니다. 이런 1층, 2층 구조가 한국 사회 전반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적인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고 또한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신문사를 예를 들면은 편집국장까지는 보수적이지만은 그 밑에 부장 이하는 자칭 진보적이다. 사실은 좌경적이다. 법원에서는 부장 판사까지는 그 판단을 믿을 수 있지만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특히 경찰관이 두드려 맞는 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서 실형 선고율이 매우 낮다. 지난해 대한민국 심장부를 3개월 동안 무호천지로 만들었던 촛불 난동 주동자들은 구속돼서나 구속 기소돼서나 거의 전부가 현재는 집행유예 등등으로 풀려나와가지고 요사이도 시위를 하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판사들이 존재한다. 좌경적 판사들이 존재한다. 또 법원 안에 있는 문제를 그 안에서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익명으로 언론기관에 폭로를 해가지고 대법관을, 신영철 대법관을 지금 코너로 몰고 있다.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익명으로 폭로를 하고 있다. 이런 법원이 되었다. 대법원장은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선동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인민재판론 비슷한 국민재판론을 펴가지고 사실상 젊은 좌경적 판사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